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비트폼이 나왔는지 그 배경과 그리고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퀘스천 보이시죠? 자, 비트폼의 출발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저희가 이제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0여 년 동안 이 전자입찰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실무에 좀 많이 종사를 했었어요. 직접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육성된 인원이 한 정확하게 아까 나온 것처럼 216명이에요. 통틀어 갖고 하면 300여 명 정도 되는데 6개월이라는 어떠한 정규 과정을 거쳐서 전문 분석 담당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 216명입니다. 그리고 그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유일한 목적은 뭐였을까요? 216명의 분석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 뭘까요? 낙찰이죠. 예. 회원사의 낙찰이에요. 어떻게 하면 낙찰할 것인가? 어떤 방법이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맞는 것인가? 정말로 유일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 50여 가지에 대한 분석 방법론이 나왔어요. 중요한 건요, 그 방법론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동안 저희가 끊임없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원칙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동일한 내용에 대한 낙찰 예측과에 대한 서비스를 했는데, 자, 원칙적으로 결과도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과가 같아야죠. 그렇지 않나요? 동일한 내용으로 했고, 동일한 내용을 거쳤고, 결과에 대한 내용도 내용 좀 동등을 해갖고 결과도 나와가요. 근데 이분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을 시켰대지만 분석 방법론에 대한 적용은 어떤 부분으로 적용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퀘스천이 딱 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분명히 이 중에서 낙찰 성과가 좋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그 분석 방법론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어떤 타입으로 적용했는지 알 수 없지만 낙찰 성과가 존재하는 사람이 있다에 대한 부분 50%. 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난수이기 때문에. 난수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수의 가격에 대한 그래프가 정해져 있고 패턴에 대한 부분이 나와져 있는데 어떻게 그게 존재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 50%.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가슴에 담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하고자 했던 부분을 저희가 시간을 내서 엄청난 시간과 투자를 해갖고 증명을 해봤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과연 만든 것인지 틀린 것인지. 표본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인원은 216명. 정규 과정을 마친 216명에 대한 분석 담당자고요. 표본 데이터는 이 216명이 제시한 낙찰 예측가, 즉 308만 건을 기준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데이터는 여러분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단순하게 엑셀을 접근했어요. 엑셀을 접근했는데 엑셀로 하다 보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이게 죄송합니다. 막말을 뻑이 납니다. 뻑.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저희가 분석 전문가 검증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 수밖에 없어요. 솔루션. 솔루션을 만들다 보니까 일반 솔루션에 대한 통계치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변수값. 여러분들 흔히 이제 분석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변수값이 지역, 면허, 발주처, 담당자, 그래프, W, 역부위, V, 수평, M. 그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가, 고가, 저가. 요거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런 거를 변수값을 다 적용을 해봤더니 일반적인 솔루션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 빅데이터 이런 서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 솔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면허별 내용이죠. 금액별. 이 금액이라는 게 기초금액이에요. 기초금액에서 한 단계 들어가면 고액, 소액 나누죠. 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정품고하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소액수의하고에 대한 판단 기준이 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지역별 내용에 대한 부분만 보시면 경기 이렇게 쭉 나와있죠. 광주는 없습니다. 근데 부산 지역에 대한 내용만 일단 제일 높기 때문에 이걸 표본으로 딱 빼놨어요. 제일 잘하시는 분은 156, 못하시는 분은 60, 96.2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308만 건의 216명의 분석 전문가가 제시한
낙찰 가격에 대한 결과가 낙찰이 잘 되는 사람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석 방법을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낙찰이 잘 되는 사람은 존재해요. 이건 여러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내용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 의도하지 않은 사실이 뭐냐면 낙찰 성과가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낙찰에 대한 기준은 특정한 시점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낙찰을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낙찰을 잘하는 게 1년 365일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평균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고 낙찰을 잘하는 특정한 시점이 존재합니다. 외람되지만 여기서 혹시 입찰 담당하시는 분, 직접 입찰가를 내시는 분 계십니까? 네. 선생님은 죄송합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8달의 낙찰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고 네. 2년 전에는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네네네네. 그 후로는 지금 그게 안 되는. 아, 2년 전에는 좀 되셨는데. 그때는 막 네. 보통 1년에 1개나 1.5개 하면 되는데 네. 한 6개씩 됐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후로 2년간 말이 안 돼. 아, 지금 속이 많으시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저는 대박을 치는 평균적으로 10년을 통계를 내보면 저는 4월 달에 좀 대박을 쳐요. 4월 달에. 쪽박을 치는 날은 9월 달입니다. 이상해요. 저는 이거를 생각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철저한 피드백을 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속으로 끄덕끄덕도 하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4월 달에는 예, 지나 보니까 그래요. 통계가. 근데 9월 달에는 이게 안 된다 막 이런다 그러면 9월 달이에요. 9월 달에서 10월 달 갑니다. 사람마다 특징은 존재한다는 거고요. 이건 증명된 사실로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 증명된 사실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는 대단한 도전이라는 걸 해봤어요. 왜 대단한 도전이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드릴게요. 여러분 낙찰이 뭐죠? 낙찰이 어떤 걸 낙찰이라고 할까요? 1등. 말씀 1등. 근데 좀 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입찰을 보실 내용 중에서 이 공고는 내가 이제 적격 심사에 떨어지지 않을 공고라는 걸 먼저 선별을 하죠. 소액 빼고, 수익률 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공고를 본 다음에 열심히 분석을 하십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금액을 쓸 것인가.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원 단위까지 다 붙였을 것인가, 절사하실 것인가. 그리고 입찰 마감일 전에 입찰가를 투차를 하십니다. 투차를 하시고 나서 그게 이제 기대되는 공고냐 아니냐에 따라 좀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기대되는 공고라고 생각할 때는 잠도 안 오실걸요. 특히 대표님 같은 경우. 잠이 안 오셔갖고 절에 가시거나 교회 가십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고 목욕하십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 하시는지는. 하십니다, 진짜. 그런 과정에서 개찰 시간이 이제 맞습니다. 절실하니까 그런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2시 개찰이에요. 2시 이제 투찰 마감이고 보통 4시, 3시, 3시? 3시에 이제 개찰 결과를 딱 기다리십니다. 10분 전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한 3가지 피시고 오시고 안 피시는 분들은 이제 커피 한 많이 드시죠. 숨을 즐겨갖고 이제 그 로그인을 하십니다. 딱 하셔가지고. 떴다! 내 거! 이게 낙찰 아니에요? 그죠? 이 낙찰이라는 거는 발주 기관에서 딱 떴을 때 내 이름이 1순위로 뜬 게 낙찰이에요. 근사치 중요하죠. 기분상. 근사치 10번 2등 나오면 짜증납니다. 진짜. 자, 낙찰은요, 오로지 낙찰된 거 하나예요. 제가 이 외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분석 방법론이라는 기준, 즉, 다른 말로 해서 그동안 낙찰이라는 개념에 접근했을 때, 어떻게 낙찰을 하지?
대표님들 여기 계시면 아시겠을 거예요. 아마 직접 하시는 분이나 직원한테 시켰던 분들은, 시키시는 분들은, 이제 뭐, 김 과장, 요번에 이거 금액 운동도 들어가는데 금액 뽑았어? 아, 네, 뽑았습니다. 어떻게 나왔어? 아,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럼 얘기하죠. 아, 이번에는 그래프 곡선에 따라서 뭐 이렇게 힘들게 설명하십니다. 근데 돌아서 주시면 이게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몰라요. 대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봅니다. 자, 요 낙찰이라는 포인트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왔냐면, 어떻게 하면 낙찰을 할 것인가. 즉, 분석 방법론이라는 부분으로 접근했었어요. 분석 방법론. 근데, 대단한 도전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석 방법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낙찰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분석 방법론은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각각이 갖고 있는 특징이 다 많기 때문에. 하지만 낙찰을 잘 하는 사람으로 중심을 이동했다는 게 비드품이에요. 그리고 플랫폼 하시겠다는 거.